가자. 수동태 80부터 83까지 틀린 거. 번호 얘기해. 누구야? 예니 나오면 틀린 거 있니 없니? 없어? 준기 너는 아까 몇 페이지였어? 몇 페이지 몇 번이니? 81페이지 80 1페이지 1페이지 6번 6번 가보자. 내가 동그라미 쳐놨네. 다른 애들도 틀렸었단 얘기네. 가보자.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니? after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끊어봅니다. after years practice 끊고요. he has mastered 동사 the game 끊고요. by blah blah the locket in his mouse. 자, 홀딩이냐 being helding이냐, 이거 앞에 by가 있으니까 동명사야.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다. 그렇죠? 물론 뒤에 라켓이 목적어가 뒤에 있으니까 능동 같아.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뒤에 목적어 있는 경우에는 이 동사가 삼형식인지 사형식인지 모르니까 의미상의 주어 가지고 능동 수동의 의미를 따지자 그랬어. 그렇죠? 목적어 없을 때는 무조건 수동하는 건 별 문제 없지만 목적어 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원칙적으로 가봅니다. 수년간의 연습 후에 그는 그 게임을 통달했습니다. 뭐함으로써? 그의 입에 로켓을 지님으로 인해서. 뭐니?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의 입에, 그의 마우스에 라켓을 들고 있었던 거네. 그쵸? 홀딩한 거네? 홀딩이죠. 됐어? 네. 앞에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팔이 없는 애인데 입으로 테니스 치면 이빨 다 나가겠다. 입으로 탁구 치는 정도인 것 같네. 그쵸? 라켓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혜진 83쪽에 16번 가봅니다. Some of members of loyal family 끊습니다. 잠깐만. Refused 동사 펼쳐주고 refuse to be photographed 끊습니다. By the 여기서 끊지 말고 by the media 여기서 끊습니다. At the wedding last Saturday. 마찬가지 투부정사에 또 능동수동이 있다 그랬고, 투부정사의 능동수동은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치요? 얘 사진을 찍다야. 그지? 자,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보자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어차피 투부정사 앞에, 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이거나 아니면 목적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해석을 해보자고요. 왕가의 몇몇 구성원들은 사진 블라블라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언제? 지난 토요일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히는 거겠네? 그치, 희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맞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지난번에 형태에 뭐라 그랬니? 투부정사도 봐봐.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수동, 능동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보자, 여기. 수동의 기본 형태가 뭐니? be 플러스 pp죠. 이거를 투부정사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to be pp가 될 거고, 이게 투부정사의 수동형. 이거를 동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being 플러스 pp죠. 이게 동명사의 수동형이죠. 현준, 집에서 왔냐? 좀 일찍 와. 너는 한번 너가 엄마한테 보낸 카톡을 볼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늦잖아. 엄마가 문자 받는다는 소리 하시니? 너 늦을 때마다 문자 보내는데 엄마 전화번호 맞아? 늦을 때마다 문자 보내는데 너 이해됐지? 현준 채점했어? 틀린 거 얘기해. 마지막이니? 81부터 83 사이. 저 시청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없어? 그 다음 넘어갈게. 자, 분사의 능동과 수동. 지난번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얘기했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표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왜? 수식 관계일 때는 수식을 받는 놈이 의미상의 주어고, 보호로 나왔을 때는, 즉 이형식으로 나왔을 때, 주격 보호로 나왔을 때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고, 목적격 보호로 나왔을 때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어. 그거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얘는 기억나? 무슨 얘기 이해되니? 그 눈빛에서 뭔 소리야 하는 그런 눈빛이야.
처음 듣는다는 그런 느낌이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준영? 자, 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가 능동이나 수동이냐 따질 때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했었어. 정훈아 맞나? 네. 얼굴 표정이 씨발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표정이라서 맞죠? 그런데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표현할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the girl 아니냐?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dancing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소녀. 꾸며주죠? 첫 번째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분사가 하는 역할은 꾸며주는 역할에. 자, 꾸밈을 받을 때 누가 춤을 추니 현준아? 누가 춤을 추니? 더 거리 춤을 추죠? 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꾸밈을 받는 수식을 받는 이 말이 의미상의 주어죠? 즉 수식을 받을 때는 수식을 받는 놈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야. 그 다음에 주격보호로 쓰일 경우, 즉 의형식으로 쓰일 경우 그는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격보호죠. 흥미를 가지고 있어. 누가 흥미를 가지고 있니? 현준아? 누가 흥미를 가졌니? 그죠? 즉 이 형식에서 주격보호로 쓰일 때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세 번째 맞나? 철자가? 서프라이즈다? 아니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 그는 나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 목적격 보호고요. 목적어입니다. 혜진아, 누가 주어죠? 얘 의미상의 주어 누구지? 누가 놀랬니? 미가 놀랬죠? 목적어가 놀랬죠? 오형식으로 쓰일 땐 누가 의미상의 주어야?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격보호로 쓰이거나 또는 목적격보호로 쓰일 때야.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다 의미상의 주어는 본문 속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따로 표기할 필요 없죠. 무슨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고 문장 속에서 누가 의미상의 주어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니?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주로 쓰인다. 이때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여기 봐.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를 주어 동사 의미 관계에다가 능동 수동을 판단해봐. 즉 주어 동사 의미 관계로 파악하는 얘기는 누가 수식을 받는 이놈이 얘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해됐니? 아, 얼굴 표정들이 왜 그러지? 자, 넘어갈게. 케이스 1 누구냐? 현준 읽어보자. 수식하는 인사와 분사의 동작을 하는 것이면 능동어로서 현재 인사이며 주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식하는 인사와 조사의 동작을 받는 것이면 수동어로서 과거 인사이며 된 당한 해지는 그쵸? 분사는 ing와 pp 두 가지가 있고 ing는 능동, pp는 수동. 그죠? 자, 가봅니다. 80% of the population 끊습니다. is 동사 표시하시고요. From various ethnic group 끊고요. 블라블라 different language. 지금 얘를 물어봅니다. 자, 얘를 누가 꾸며주니? ethnic 그룹을 꾸며주죠. ethnic 민족 그룹이야. 민족 그룹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speaking 되겠죠. 2번 볼게. There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s 끊습니다. 블라블라 asked about the food 끊고요. 아, 동사 표시해야 되겠네. Has been recommendations 동사 표시하시고, 아이고, has been의 동사 표시해야 되겠네. been의 동사 표시하시고요. recommendations blah blah to athlete about the food that 세모치고요. could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자, 볼게. 얘 이렇게 꾸며주나 보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고요. 야, 항상 추천이 권고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뭐니? 운동선수들에게 행해진 거죠. 추천이, 권고사항이 행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 선수들에게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made 그래야 되겠네요. 수동관계니까.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 좀 풀고 갈까? 1, 4부 지금 풀어봅니다. 1, 3, 5번만 풀어. 틀린 거 없니?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준기야.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죠? 좀 맞죠? 선생님 졸라 많이 했다. 정훈아,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죠? 그렇지. 주저대주어, 그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 그래, 오케이. 주어가 다른 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은? 그쵸? 자,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여기 읽어보자고.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의 관계를 주어와 동사 관계로 봐라. 그럼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다? 주절의 주어다, 그죠? 주절의 주어 가볼게. 물론 이 뒷부분에 있을 땐, 앞부분에 있을 때는 주절의 주어지만 뒷부분에 있을 때는 문장 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럼 내용상 찾아봐야 돼. 그거는 보자고요. 이겼어. A cat in small box will behave like a fluid. Fill blah blah up all the space. 작은 박스에 동사 표시합니다. 여기 behave의 동사 표시합니다. 작은 박스에 있는 고양이는 유동체, 액체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뭐 하면서?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누가 의미상의 주어니? 고양이가 의미상의 주어죠? 얘가 모든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fill it. 그 다음 끊어볼게. Blah blah as a cow of China. Too far protein is similar in quality to that of meat. 앞부분은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다? 주절의 주어다. 토프는 두부야. 두부는 뭐니? 중국의 소고기라고 알려진 거죠? 노은이죠. 이해됐죠? 마찬가지 135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 분사구문. 위드 분사구문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친구들은 위드 분사구문 뭐다 했지나? 예리나? 독립분사구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분사구문을 선생님이랑 못해도 두세 번은 했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위드 분사구문은 독립분사구문의 사실을 알아. 근데 좀 오늘 아는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이 몇몇 애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라는 사실과 주어가 다른 거를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쪽 페이지, 아까 그 문제 적혀있는 페이지에 여백 좀 있지, 그지? 그 여백에다가 필기를 합니다. 근데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월수금에 듣는 애들 중에 그거 안 들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짧게 여기다가 필기를 적습니다. 자, 분석. When I came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I found windows broken. 창문들이 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 적으면서 같이 적어. 자,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니?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사절을 뭐니?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만든 거죠. 그럼 얘 어떻게 만들어? 일단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지워주고요. 그쵸? 주어가 같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동사를 coming back이라고 쓰면 되죠. coming back. 그 다음에 I found 블라블라블라. 자, 그러면 잘 봐봐.
애초에 이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지워졌단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I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나올 때는 앞부분에 분사구문이 나올 때는 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다? 무조건 주절의 주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다 알아. 그런데 그러면 주어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다른 경우는 When my wife came back, I found 똑같이 windows broken. 마찬가지야. 만드는 방법은 접속사 지워주죠. 주어가 다르네요. 주어가 다르면 그냥 써주면 되죠. My wife.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동사를 coming back이라고 쓰면 되죠. coming back. 여기다 쓰면 My wife coming back.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써주면 되죠. 이렇게 다 적었어? 이렇게 얘가 분사구문이야. 얘가 ing로 시작하니까 얘가 분사구문이야. 그죠? 얘가 분사구문인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명사 형태로 따로 있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현준아 뭐라고 그런다? 이걸 우리는 명칭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적으니까 독립분사구문. 그렇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독립분사구문이다. 즉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따로 있는 것. 이 분사구문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인데,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런다. 그럼 얘가 ing인지 일인지, 얘가 ing인지 이인지는 뭐 보고 판단해야 되니? 이 의미상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여기서처럼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표기되어 있잖아. 그럼 뭘 보면 되니? 주절의 주어를 보면 되고요. 여기서처럼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써져 있어 앞에. 그럼 얘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만 써놓으면 얘가 꾸며주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 문장으로 봤을 때. 그죠?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뭐 써준다? with라고 써준다 그냥.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with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with 분사구문은 어떤 분사구문이니? 독립분사구문이야. 독립분사구문이 뭔데?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with 분사구문 별거 어려운 거 없어. 막 이상하게 막 가르치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with 분사구문 뭐니? 그러면 그냥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끝이야. 얘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 해석이 되고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이렇게 외우냐고요. 물론 그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냥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당연히 얘가 능동이면 ing고 얘가 수동이면 leading인 거지. 뭘 그걸 외워. 그냥 독립분사구문은 되죠.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케이스 2 뭐니? 독립분사구문이죠. 물론 얘도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있니?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그래서 분사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 동사 관계가 되어 동시 상황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니?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써주면 되죠. 독립분사구문이 무조건 동시상황만 나타내니?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쌤이랑 몇 번 공부했지만 독립분사구문이 무조건 뭐뭐 하는 채로라고만 해석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다시 한번 쌤이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with 분사구문은 독립분사구문이다. 그걸로 그냥 끝이야. 가볼게. He put the card in 동사 표시하시고요.
with the magnetic 블라블라 up. 요건 좀 어렵다. 그는 카드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카드를 놓았습니다. 자석 줄이, 자석 스트립이 위를 향하게 하는 채로. facing일까, faced일까? 요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face는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face는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 자, face가 자동사일 때는 어디를 향하다. face가 수동일 때는 마주보다야, 마주하다. 얼굴이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face가 자동사일 때는 어디를 향하다 또는 마주하게 하다. 향하다. face가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마주보다야. 그러면 마그네틱 스트립이 향하는 거니 보는 거니? 향하는 거죠? face. 어려워. 사물이 주어라고 해서 무조건 face는 아니야. 정답 맞나 모르겠다. 확인해봐. 정답 뭔가. 그건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face가 타동사일 때는 만약에 얘가 누구를 마주보게 한다. 얘가 마주보게 한다 그러면 faced가 맞아. 그죠? faced가 맞지만 얘가 누구를 마주보는 게 아니잖아. 향하는 거지. 그럼 face. 이게 어려운 거야. 영어에서 능동수동이 단순하진 않아. 그리고 어제 내가 고3, 고2 애들한테 고3 6월 모의고사를 잠깐 풀게 했는데 한정 문제가 좀 있더라. 아,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나? 이거였어. 기억을 잘 안 나는데 comments. 그 언급들은 학생에게 동기부여됩니다.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선생님도 아씨 내가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든 게 뭐였냐면 동사를 보고 얘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없었어. 목적어 없으면 무조건 수동으로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정입니다. 타동사 얘는 무조건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동기부여시켜다. 자동사로는 안 써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봤어. 자동사로는 안 써요. 타동사야.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네? 그럼 ED 쓰는 거 맞죠? 근데 주어가 뭐니? 코멘트야. 말들이야. 언급이야. 언급이 동기를 부여받아? 아니지. 그런 말들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틀이 맞습니다. 지금 자동사인데 타동사면 ing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ing는 뭐니? 그냥 분사로 ing로 넣어서 그냥 그 자체로 형용사로 쓴 거야. 무슨 이해되는 얘기가? 그런 영어에서 그런 거 많아. 분사의 형태가 아니라 분사 형태 ing를 넣고 그 자체로 그냥 형용사로 쓴 거예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정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정하지만 원칙은 뭐다? 주어를 보는 게 맞습니다. 주어든 의미상의 주어든.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정 어려울 때, 정 헷갈릴 때는 뒤에 서술문 구조를 보고 판단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원칙은 주어를 확인해라. 자, 1~3번 풀어봅니다. 틀린 거 있니? 틀린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정동사까지 하나 넘어갈게. 얘한테 이거 설명한 적 있나 없나 모르겠다. 자, 이런 거 interesting 좋지만 이거는 또는 frightened 또는 뭐 amazing 좋지만
이런 걸 우리는 감정 파생 분사라고 그래.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 파생 분사. 시작. 감정 파생 분사. 다시 한 번만. 감정 파생 분사. 시작. 감정 파생 분사. 언제 ing 쓰고 언제 ed 쓰니? 정훈아, 언제 ing 쓰고 언제 ed 쓰니? 감정 파생 분사는? 사람이 있을 때요. 사물이 있을 때. 응? 사람이 있을 때 아니에요. 사람일 땐 일이 ed. 사물일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네? 아니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 어떨 때 예외야? 준기가 흥미로울 때. 준기가 지루할 때는? 그것도 있는데. 준기가 짜증날 때는? 그것도 있는데. 그럼 정훈이가 흥미로울 땐? 아니 그게 다 이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시다. 내가 그럼 예외라고 했어. 그게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예외가 아니고. 그때 하려다가 말하는데, 그쵸? 예외는 언제 쓰니? 언제 ing고 언제 일이니? 응? 주체가 뭐? 뭘 할 때? 주체가 느낄 때? ing? 느낌을 당할 때? 그니까 뭔가 어디서 살짝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배웠거나 살짝 배웠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너 느낌대로 좀 정립을 한 건데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본인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느 문법서에서 또는 어디에서 그렇게 아마 봐왔을 거야. 또는 본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배웠거나. 그런데 왜 거기에 딴지를 안 걸고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지? 본인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의식적으로 못 깨닫고 있는 건가? 그건 되게 신기해 그게. 그 문제를 그런 함정을 거는 문제를 넣으면 본인들이 맞출 거거든 그거. 틀리진 않을 거거든. 근데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이렇게 가르친다고. 틀린 거야 그거. 물론 사물이면 무조건 ing야. 근데 사람인 경우에는 달라.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 사람과 사물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왜? 사람일 땐 달라지니까. 근데 왜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이렇게 가르치냐고. 나는 그렇다고 봐. 쉽게 가르치는 거가 최대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거든. 쉽게 가르치는 거가 좋은 거다. 아니야. 쉽게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해야 좋은 거지. 쉽게 전달하기는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해. 또는 간혹 틀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가르쳐야지. 무슨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보자고. 밑에 이거 네모 박스 쳐. 자, 이거는 원래 어떤 거에서 나왔냐면, 여기 동사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어떤 거에서 나왔냐면 이런 거. amaze는 원래 뭐냐면 동사가 amaze고요. disappoint는 뭐니? disappointed는 disappoint고요. disappointed, 실망시키다. 얘는 frustrate 등등등등. 이런 동사들, 등등등등등이야. 이런 동사들을 무슨 동사라 그러면 감정 동사라고 해. 들어봤을 거야. 감정 동사. 그 감정 동사란 건 뭐냐면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우리는 감정 동사라고 해. 뭐라고? 감정을 어떻게? 느낀다에 불러일으킨다에?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준기 이제 interesting 그런 뭐니? 준기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를 흥미롭게 만든다고요. 제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나의 감정을.
준기에서 irritating 그런 거니 준기만 봐도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준기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짜증나는 거지. 그럼 준기는 뭐니? 나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 그쵸? 무슨 이해됐어? 자, 그래서 감정 동사는 타동사, 무조건 얘는 타동사고 목적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이해됐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감정 파생 동사는 사람과 사물로 나누지 않고 ed는 언제 쓰냐면 느낄 때, ing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사람과 사물 상관없어. 사람과 사물 상관없고요. 어떤 그 주체가 감정을 느끼면 무조건 ed야. 무슨 얘기를 했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면 그냥 ing라고요. 근데 사물이야, 책상이야. 씨발 졸라 그랬어. 아우 책상아 너 졸라 아프겠다. 말이 안 돼. 얘가 감정을 느껴? 그럼 사물이 주면 무조건 ing는 맞아. 근데 사람이면 저 새끼가 나를 보고 치 쪼겠어.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치 쪼겠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겠지. 준기 말고 이번엔 저기 현준이. 그러니까 현준이가 나를 어떻게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니? 현준이 is irritating. 현준 저 새끼 졸라 짜증나. 있는 것만으로 짜증나. 종이 너 그러잖아. 준기랑 같이 붙어 다니지만 준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짜증이 나잖아. 늘 그지? 그래. 그럴 땐 사람이 주어로 나와도 ing 쓴다고요. 그리고 니네는 어떻게 내 강의가 재밌니 재미없니? 재미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he is bor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농담 안 하고 맨날 씨발 진지하게 욕만 바가지라니까. English teacher, ET죠. It is boring. 돼. ET는 졸라 지루해. 된다고요. 무슨 얘기 하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면 하나만 기억해. 니네 머리 나쁘잖아. 두 개 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느끼면 ED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아니면 ING. 됐어? 자 가볼게 그러면. The soccer teams performed 동사 on blah blah match yesterday with many girls. 꾸며주는 놈이, 꾸밈을 받는 놈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고, 그쵸? 매칭이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 경기가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 그럼 그냥 있어야 돼. 사물이면, 의미상의 주어가 사물이면 고민하지 마. 그건 ing야. 됐어? He tried hard. was blah blah. and 세모치고요. tried 동사 to discover 끊고요. that 접속사 it worked 동사. 그는 카드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니? 그네. 그쵸? 그 새끼가 즐거웠네. 내용상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즐거웠습니다. 감정을 느꼈으니까 pleased. 주어가 사람이니까 무조건 ED?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의. 그래서 감정을 느낄 때 ED. 사람이어도 ing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숙제 하시면 되고. 어디까지? 숙제가 좀 많네. 졸라 많은데 97페이지까지 단 5번 제외. 몇 페이지? 97페이지 5번 제외. 됐지? 여기까지. 월요일까지 좀